교실에서 자는 애들을 깨우는 것은 조용한 살인이다. 이렇게 강의를 들어갔어요. 자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해서 내 얘기를 안 들어주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깨우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혈관 질환하고 심혈관 질환하고 암의 초기 증상, 당뇨의 초기 증상을 만드는 게 교실에서 시작돼요. 근데 메트스쿨에서 그렇게 했더니 또 이제 다시 명문대랑 연결되는데 명문대 합격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지금 선생님, 과외 선생님, 학교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공부가 인문학적인 문화로서 얘한테 접근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 인문학적인 문화로서 얘한테 접근하는 방식은 나무꾼을 아래서 한담을 나누던 그 공부의 기원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문화를 향유하는 호모 루덴스 내에서의 공부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에듀테인먼트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는 굉장히 혹독하게 강의를 합니다. 서산고등학교 강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교실에서 자는 애들을 깨우는 것은 조용한 살인이다. 이렇게 강의를 들어갔어요. 이 얘기 정말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 그게 생물학적으로 살인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실에서 자는 그 생리적인 것을 제가 이제 뇌과학적으로 풀어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을 눈뜨고 듣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자지마, 교실에서 이렇게 자지, 이 정도의 선생님이면은 체내에서 코르티솔이 나와요. 그런데 좀 무서운 선생님이 수업을 강행하는데 그 진도를 내가 도저히 못 따라가겠잖아요. 그럼 노르아드레날린, 그냥 공포의 호르몬이 나오는데, 아드레날린은 조금만 나와도 DNA의 변형을 초래하고요. 코르티솔은 조금 장시간 나오면 몇 시간 이상 나오게 되면 DNA가 변형이 시작되는데 그게 암의 원인이 됩니다. 심근경색하고 혈관 질환하고 심혈관 질환하고 암의 초기 증상, 당뇨의 초기 증상을 만드는 게 교실에서 시작돼요. 교실에서. 그래서 신체는 그것을 코르티솔하고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왔을 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엔돌핀 종류의 호르몬을 내보내고 멜라토닌이나 세로토닌, 수면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왜? 너가 지금 자지 않으면 너의 DNA가 망가진단 말이야. 빨리 자야 돼. 졸리게 만들어요. 교실에서. 그래서 애들이 교실에서 자는 것은 뭐냐면 구명조끼나 마찬가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데서 피하기 위한 구명조끼예요. 애들이 교실에서 자는 거. 근데 그걸 깨워 선생이 조용한 살인이다 이거예요. 이것을요 저는 증명할 수 있지만 선생님들은 반박을 못해요. 그건 너무 굉장히 이거는 의대 가면은 배우는 기초 생리예요. 기초 생리 학문이야 이게. 자지 않으면 DNA가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교사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지 않을 정도로 즐겁게 가르치든지 아니면 자기 냅두든지 자기 냅두고 자기한테 따라가는 애만 데리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자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해서 내 얘기를 안 들어주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깨우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5% 10%만 죽이는 거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지 않는 거예요. 조금씩 죽이니까 조금씩 반으로 찔러 죽이니까 교도소에 안 가는 거예요. 교사들이. 제가 고등학교에서 이 강의를 하고 박수를 받았어요. 교사들한테. 교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안은 그거예요. 이제 도서관이 평생 교육의 중심으로 들어와야 되고, 중고등학교가 학점제가 된다면은, 얘네들이 VR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학점에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그러니까 어느 교장 선생님이, 게임 중독에 빠진 애들을 위해서 학교에다가 가장 사양이 좋은 PC와 인터넷 속도가 시중에 있는 그 인터넷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 PC방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한 실제 사례입니다. 그 교장 선생님 EBS 나와서 해준 얘기예요. 어떻게 됐냐면은 PC방에 가느라고 학교 안 왔던 애들 학교를 제일 일찍 와. 왜냐면 학교 PC가 제일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12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 학교에서. 뭐냐면 게임 특기생. 게임 특기생이 게임 동아리를 운영하고 짱짱한 그 PC방이 있으니까 게임 동아리를 운영하고 12명을 선발해서 그 프로 선수로 키우겠다고 해서 그 중에 한 명이 세계대회에서 1등을 해요.
그래가지고 SK에 입사를 합니다. 게임만으로. 이게 실제 고등학교에 있었던 사례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그 정도로 안 할 그 정도로 하던지 아니면 자기에 냅둬야 돼요. 그 3년 동안, 6년 동안 DNA를 보호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졸업하고 나서 더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뭔가 제2의 기회를 갖게 되잖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모든 학교마다 그 교장 선생님 정말 큰 맘 쓴 거고 모든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VR 게임장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사무실에서 관장님이랑 이렇게 얘기 나눈 게 VR 게임장은 그 굉장히 럭셔리하고 속도가 빠른 VR 게임장이 도서관에 설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들도 체험하고 학생들은 VR 게임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와서 그것을 즐기고 가상현실로 아프리카 여행을 하고 해저 탐험을 하고 동굴 탐험을 하고 가상현실로 그것을 학교마다 설치하면 비싸니까 그래서 각 학교가 도서관으로 와서 돌아가면서 그래서 어른들도 그 야간에는 할 수 있고 주간에는 학생들이 와서 그런 영상 라이브러리 그 동영상 라이브러리를 충분히 즐기면서 학점을 따고 이런 식으로 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중심지가 되고 학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제 이게 참 중간에 건너뛰어서 좀 죄송한데 학교는 전면 동아리화로 바뀌어야 돼요. 학교는 전면 동아리화가 되고 학제는 학점제로 가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정말 자기들이 공부할 거리를 설계하고 자기들이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자기들이 그 교과서를 쓰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공부법 책에도 두뇌사용 설명서에도 이제 뉴욕의 매트스쿨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교과서가 없는 학교거든요. 뭐냐면 교과서를 만드는 게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교과서가 없고 학교 다니면서 교과서를 만드는데 나는 어떤 교과서를 만들까를 계획을 애들이 세우고 그걸 선생님들이 도와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들이 만들었던 교과서가 그 학교에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선배들이 만들었던 교과서를 참고해서 자기가 또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어내야 돼요. 새로운 과목도 만들어내고. 근데 매트스쿨에서 그렇게 했더니 또 이제 다시 명문대랑 연결되는데 명문대 합격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기획하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문대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학교가 전면 동아리화되고 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중심지가 됐을 때 제가 봤을 때는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의 공교육이 그나마 연착륙하는 방식으로 기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공교육이 이렇게 우리 애들을 망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